자, 그리고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강풍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았잖아요. 앞서서 추석 이야기도 했는데 정말 농민들 마음도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제주도 영상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침수가 돼서 그냥 소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영상도 피해 영상 중에 하나가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 대목이 코앞인데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이제 사실상 비 피해로 인해서 더 이상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 태풍 같은 경우에가 가장 큰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나무나 이제 관련해서 전신주까지 끊어진 상황에서 정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양식장 같은 것을 운영하는 분들도 지금 정전 사태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특히 양식장을 운영하는 데는 좀 이제 전기가 원활하게 들어와야 관련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계속 가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정전이 제주도 같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 전국에 2만 3천여 호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에서 16,000여 가구가 제주도에서만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2천 가구 빼고 14,000가구는 아직까지도 복구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복구가 이루어져야 양식장도 농작물 피해도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흰남노가 더 주목이 되는 이유는 이 맹 대표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 가을 태풍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이거든요. 수온도 많이 올랐고 또 이 여름 내에 달궈진 열기가 9월에 절정이 되면서 더 뜨겁게 이중삼중으로 되는 건데 실제로 한 논문도 있더라고요. 네. 한반도 영양 가을 태풍을 이제 집계를 했는데 9, 10월에 그러니까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가을 태풍의 빈도가 2000년대 들어서 31.6%나 아주 이 정도면 급격한 증가율이거든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 9, 10월에 태풍이 나타나다 보니까 6월, 7월, 8월 보통은 태풍하면 여름, 태풍하면 한여름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데 그쵸. 사실상 지금까지 매미, 사라, 이번 흰남노도 그렇고 이 역대급으로 피해를 줬던 태풍들은 가을 태풍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수치도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6, 7, 8월에 이 한반도 영향 태풍의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을에 태풍이 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미 과거에 비해서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해수면의 온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보다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태풍 자체는 8월, 그리고 9월, 7월, 10월, 6월 순으로 발생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수는 8월, 7월, 그리고 9월, 6월, 10월 순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름에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후로는 이제 9월 태풍의 영향 건수가 과거 10년 전보다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서해상으로 이제 넘어가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지만 9월과 10월 태풍은 이런 지금 흰남노와 같은 그런 위치상에서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강하고 우리나라에 진입하기 쉬운 그런 가을 태풍에 대한 대비 전반적인 사회 재난 시스템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구축해 봐야겠습니다. 네. 가을 태풍도 또 조심을 해야 하는데 이 흰남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컸어요. 언제 오는지 진짜 직접 접근하기 전까지 예보가 힘들 정도인데 이렇게 좀 어려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예보 자체가 참 어렵죠. 네. 우리가 태풍의 예상 진로를 보면은 그 지도 위에 태풍의 이동 선을 그립니다. 네. 근데 사실 예보는 공기의 경계변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진로는 결국에는 한반도의 8월 달에 한반도 주변을 가득 이제 덮었던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 이 기단이 일본 쪽으로 수축하는 과정 안에서 그 가장자리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북상할 때 좀 더 내륙 쪽으로 오느냐 아니면 대한해협을 통과하느냐 일본 쪽으로 향하느냐가 결국에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어디에 놓이느냐인데요. 지난 밤 동안에도 서쪽과 동쪽의 미세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이동 경로가 물론 이제 추후에 이제 기상청의 사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태풍의 중심이 어디를 이동했는지는 이제 지금의 어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위치보다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막강한 태풍이 발생을 하더라도 변동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평을 갖거나 예보에 불안함을 갖거나 불신을 갖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만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깊게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과거에 피해를 입었던 그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에 이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더 준비를 해서 이번에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모두가 다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예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